초기 성공 혜택에서 원금을 갖고 와서 늘렸으면 저 오늘 여기 없겠죠. 데이 트레이딩의 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분석가, 기술가, 나를 통제하는 이런 관리 세 가지가 다 잘 돼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기회가 많으니까 원금이 커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트범입니다. 주식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70억까지 불린다는 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증명한 한국 주식 시장의 살아있는 전설이 된 분이 실존합니다. 바로 마세븐 한봉호님인데요. 이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자산을 불린 게 아니에요.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수만 명의 투자자가 몰리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점에 서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분이에요. 지금부터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마세븐이 차트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 어떻게 승률 87%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그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수익이 났을 때 그 즉시 매매를 멈추는 절제력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마세븐의 매매법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세븐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차트 공부 100시간보다 실전 매매 원리 10분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분석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 수익은 실전 비법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CD를 지켜줄 실전 매매 전자책을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마세븐님의 인터뷰와 저서인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이 담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차트 시장의 매매 방식은 보유기관과 목적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캘핑은 몇 분 안에 매매를 끝내는 초단기 매매를 말해요. 거래 횟수를 늘려서 아주 짧은 구간마다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이죠. 다음으로 단타 매매는 스캘핑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단기 매매예요. 당일에 진입해서 익절까지 마무리하며 짧은 흐름 안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진입하는 1일 매매를 뜻하는데요. 하루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진입하고 장이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수익 매매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보유하는 중단기 매매입니다. 잔파동보다는 큰 추세를 노려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하세븐님의 전반적인 매매 성향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직접 강조하신 5가지 실전 원칙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 오를 때 눌림목에 사고 다시 반등하면 파는 매매법이에요. 보통 눌림목 매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참 좋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이게 단순한 하락인지 눌림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구간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차트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의 방향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두 번째 매매 원칙, 첫째는 수익이 나면 매매를 끝내는 겁니다. 수익 중일 땐 분할 익절로 이익을 챙기고 목표를 채우면 미련 없이 창을 닫습니다. 둘째는 복리로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수익이 나도 비중을 키우지 않고 손실이 나도 항상 고정 금액으로만 진입하죠. 셋째는 손절이 3번 연속되면 멈추는 겁니다. 흐름이 꼬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넷째는 절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입 전에 정해둔 손절 기준을 벗어나면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기계적인 매매를 이어가는 마인드예요. 후보자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확실한 기법이 없고 그 원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있고 승률과 손익비 계산까지 끝난 상태라면 비슷한 구간이 왔을 때 손절을 각오해서 과감하게 진입해야 한다고 하죠. 결국 아는 구간과 모르는 구간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하세븐은 내 자리가 확실하게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20년 넘게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종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장 폐지되어서 사라지거나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도주 한에서만 장기 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외의 평범한 종목들은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하세븐은
장기 보유보다는 단타 매매로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해요. 자신만의 확실한 매매 기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매매하기보다는 나만의 기법을 장착하고 시장에 들어가라는 게 마하세븐의 조언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만 무려 20번을 우승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1억 리그에서 8번이나 정상에 오른 기록을 가진 분이죠. 이분의 말을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요. 저도 실제로 매매할 때 차트의 흐름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식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차트를 꼼꼼히 분석해서 들어가는 매매는 자리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 수익을 낼 때 크게 가져가는 손익비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지표 매매는 기준만 확실하게 세워두면 여러 타점에서 반복적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 줄여서 MA라고 많이 불러요. 정해진 기간 동안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낸 뒤에 그걸 선으로 이은 거예요. 복잡하게 움직이는 캔들 사이에서 가격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추세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보조지표입니다. 이 이동평균선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부터 지수 이동평균선이 EMA,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선이 WMA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기본이 되는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화면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누르고요. 검색창에 단순 이동평균인 SMA를 쳐서 지표를 차트에 꺼내줍니다. 지표가 들어왔으면 설정을 눌러서 지표 설정을 변경할게요. 인풋 탭에 길이를 30으로 바꿔주는데 이 30일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코인 시장은 주말도 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한 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때 이 30이라는 숫자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모스 탭으로 들어가서 색상은 파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두께만 바꿔줄게요. 다 되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위치를 보고 현재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라고 봅니다. 이 선을 지지 삼아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하죠.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라앉아 있으면 이건 하락 추세예요. 이동평균선의 머리를 맞고 계속 밑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걸 역배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정배열인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선이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해줘서 가격이 눌릴 때마다 여기서 반등이 참 자주 나와요. 반대로 역배열인 하락 추세라면 이 선이 머리 위를 막는 저항선이 되니까 반등이 좀 나온다 싶어도 다시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나 저항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선을 건드리고 나면 결국 위로 뚫리거나 아래로 깨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을 2개 이상 같이 쓰면 추세가 더 정교하게 보여요. 기존에 만들어둔 이동평균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지표를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전 영상에도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일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선 두 개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30일선과 60일선 조합은 200일선보다 매매 기회가 훨씬 자주 오면서도 가짜 신호가 적어서 추세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기 아주 좋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복사된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을 연 다음에 인풋 탭의 길이를 60으로 고쳐줄게요. 이건 60일인 2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 됩니다. 모습 탭에서는 저는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세팅은 끝납니다. 이렇게 차트 위에 2개의 선을 띄워놓으면 시장 흐름이 훨씬 잘 보여요. 이 차트에서 30일선은 단기 흐름을, 60일선은 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이라 상승 힘이 강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 상태라 하락세가 매섭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신호가 있는데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예요. 이건 상승 전환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실제로 골든 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시원하게 오르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하락 신호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후에는 가격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가 너무 넓으면 추세가 강하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지금 가격이 평균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오르거나 내린 상태일 수도 있죠. 이 차트를 보면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고 있죠. 이건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까다롭고 자칫하면 속임수에 당할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덥석 들어가지 않죠. 거래량이 실렸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보조 지표들을 함께 조합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리테스트 구간을 노리는 게 상책입니다. 리테스트라는 건 원래 저항이나 지지였던 자리를 뚫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역할이 정반대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저항선 역할을 하던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럼 다시 이평선에서 차트 캔들이 가까이 내려올 때 그 선이 이번에는 든든한 지지선이 되어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이었던 이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뚫린 경우에는요, 다시 가격이 오르려고 해도 그 선이 이번에는 머리 위를 막는 저항선이 되면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기도 하죠. 이제 지지와 저항은 물론 추세까지 잡아주는 마하세븐의 매매법을 적용한 단타 지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표는 두 가지 핵심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 흐름을 읽어냅니다. 우선 세븐 시그널은 3중 필터를 사용해서 차트의 지저분한 노이즈를 줄여주고요. 추세 반응을 높인 게 특징이죠. 추세가 바뀌는 자리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서 단타 매매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피봇 기능이 더해지면 고점과 저점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스마트 피봇은 이 지점을 더 빨리 판단해 줄 뿐만 아니라 추세가 이어진 횟수까지 숫자로 보여줘요. 덕분에 단순 반등인지 추세 유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마하세븐 이평선은 단순한 배열 상태가 아니라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 맞춰서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마하세븐 이평선에서 파란색은 상승 추세, 주황색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마트 피봇은 고점이 갱신될 때마다 파란색 숫자가 올라가고 저점이 낮아지면 주황색 숫자가 하나씩 커집니다. 그러다 추세가 끊기면 숫자는 다시 1부터 시작되죠. 숫자가 쌓이는 걸 보면 지금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혹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60일 이동평균선과 마하세븐 단타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길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확 오르면 캔들과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거든요. 이럴 땐 과매수 구간으로 보이기 쉬워서 오히려 진입 타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마하세븐 단타 지표는 캔들과의 간격이 좁게 유지되니까 오히려 따라 들어가기 좋은 타점으로 보여요. 상승을 뜻하는 파란색 구간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추세 파악도 정말로 쉽습니다. 스마트 피봇 숫자도 계속 커지면서 고점을 높여가니까 상승세가 튼튼하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긴 하락 추세 구간을 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훅 떨어지면 캔들과의 거리가 확 벌어지거든요. 이럴 땐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진입 기회를 놓치기 쉽죠. 하지만 마하세븐 단타 지표는 캔들과의 간격을 좁게 유지해주니까 오히려 하락 추세의 올라타 타점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하락을 뜻하는 주황색 구간이 길게 이어져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기도 정말 편하고요. 스마트 피봇 숫자도 저점을 깰 때마다 계속 늘어나니까 하락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표는 분봉부터 일봉까지 다 잘 맞고 주식, 코인, 회선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이젠 5분봉 단타 매매로 마하세븐 이평선의 색깔이 바뀔 때인 추세가 변하는 초입 구간에서 실전 매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주황색 하락 추세였던 마하세븐 이평선이 파란색으로 돌아선 게 보여요. 스마트 피봇 1번이 나오므로 상승세가 붙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추세 전환점인 스마트 피봇 1번 자리에서 매수인 롱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주세요. 손익비 비율은 1대2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물량의 50%를 먼저 익절하는 거예요. 차트를 진행시켜보면 목표가에 도달했죠.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파란색 선이 다시 주황색으로 변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보시면 주황색 선으로 바뀌는 첫 번째 캔들에서 전량 익절되죠. 이번에는 마하세븐 이평선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는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상승 추세였던 마하세븐 이평선이 주황색으로 돌아선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스마트 피봇 1번이 아래 방향으로 찍히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럼
추세 전환점인 이 스마트 피봇 1번 자리에서 매도인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 또한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할게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를 먼저 익절합니다. 남은 물량은 주황색 선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는 첫 번째 캔들이 나올 때 전량 익절합니다. 이번에는 마하7 이평선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시작된 추세에서 가격이 살짝 눌러줄 때 안전하게 올라타는 전략이죠. 마하7 이평선이 주황색에서 파란색 상승 추세로 바뀐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따라붙지 않고 캔들이 평균 회기로 가격이 이평선까지 다가올 때를 기다려서 캔들이 7 이평까지 쓱 내려오면서 눌림을 줄 때 매수로 진입하는 겁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에 걸고 손익비는 이 또한이 1대2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해서 반절 물량을 익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동일하게 이평선이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첫 번째 캔들에서 전량 익절을 해줍니다. 다음 차트입니다. 마하7 이평선이 파란색에서 주황색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걸 확인합니다. 스마트 피봇도 주황색으로 전환되면서 숫자도 1로 리셋됐어요. 이번에도 바로 따라붙지 않고 마하7 이평선까지 올라가면서 눌림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이평선을 깨지 않고 부근에 도달했죠. 이때 매도 숏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에 걸고 손익비를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의 절반을 익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평선이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첫 번째 캔들에서 전량 익절해줍니다. 이번에는 리테스트 전략을 펼쳐서 차트를 볼 건데요. 아래로 내려가던 주황색 피봇 숫자 3이 상승으로 꺾이면서 파란색 피봇 숫자 1로 전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 역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치 캔들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넓게 펼쳐서 보니까 캔들의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이건 상승 추세를 크게 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피봇 숫자 1이 찍힌 캔들이 종가에서 매수인 롱 포지션에 진입해요. 손절선은 이전 저점에 걸어주고 손익비는 1대2가 되는 지점에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해서 수익을 챙겨놉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승세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봇 색깔이 다시 주황색으로 바뀔 때까지 남은 물량을 끝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차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평선 색깔이 변하는 작은 흔들림은 무시하고 오로지 피봇색이 변할 때 전량 익절할게요. 이렇게 하면 캔들이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던 타점이었죠. 이어서 하락세로 전환된 차트를 보실게요. 위로 치솟던 파란색 피봇 숫자 3이 하락으로 꺾이면서 주황색 피봇 숫자 1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루 동안 쌓인 캔들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체크해 봅니다. 이것도 차트를 길게 늘려보니까 캔들의 고점들이 차례대로 낮아지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런 자리는 하락의 폭이 깊기 때문에 아주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제 피봇 숫자 1이 확정된 캔들의 종가에서 곧바로 매도,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이전 고점에 안전하게 걸어두고 수익과 손실 비율이 2대1이 되는 지점에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해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세는 하락 압력이 강한 우하향 추세라 피봇 색깔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남은 물량을 끝까지 홀딩합니다. 중간중간 이평선 색깔이 변하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시하고 오로지 피봇색이 변할 때만 전량 익절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면 캔들이 쏟아지는 하락 구간을 온전히 다 먹으면서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일평선과 60일평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단점을 보완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마하7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평선을 보완해서 수익률을 최대로 먹을 수 있는 마하7 지표는 외국 트레이더들이 개발해서 돈 내고 쓰는 거지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표 신청 방법은 댓글에 마하7이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8번을 누르시고 마하7이라고 적으시면 구독자 한해서 바로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매매 전략을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매매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차트광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